비트코인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메이저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금리 인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주 동안 글로벌 유동성이 5%가 증가하면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유동성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심지어 그 첫 포문부터 2단계 금리 인하 빅컷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미 시장은 11월 FOMC에서도 똑같이 빅컷, 추가 2단계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운영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쓴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예전에 그 8월 초에 5만 달러 이하로까지 떨어졌었다가 이후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서 5만 달러 중반대 그 수준을 머물다가 이제 지난주에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 4년 만에 금리 인하죠. 를 실행하면서부터 전반적인 자산시장, 다 위험자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 흐름을 타면서 현재는 6만 달러 위에 좀 중요한 여러 분기점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점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분기점이 몰려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비트코인이 지금 6개월 정도 횡보 약간 하락을 동반한 조정을 겪으면서 단기 투자자 평균 가격이 대략 62,000달러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뭐 50일 이동평균선, 1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그 59,000에서 한 64,000달러 사이에 모두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은 전부 현재 비트코인이 있는 가격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에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가격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평균 가격을 벗어나는 시점부터 모멘텀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64,000달러 정도의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지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 그러니까 조정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죠. 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만약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하단에 있는 지지 영역들의 지지를 다시 테스트하게 될 텐데, 현재 가장 중요한 지지는 6만 달러 정도의 50일 이동평균선과 100일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어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지탱해 준다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의 그 전반적인 추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 시장이 증시가 뭐 무너진다.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혼자 좋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위험자산들과 가격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올해 연말 정도까지의 흐름을 본다면은 뭐 크게는 선거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가 정말 올 것이냐 아니면 연착륙으로 끝날 것이냐. 이 세 가지 여부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자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FOMC 금리 인하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증시도 금리 인하 이후에 S&P가 최고점을 경신했죠. 신고가를 경신했고,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이 5만 달러대에서 6만 달러대로 올랐고, 그 다음에 금도 지금 2,600달러를 넘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위험 자산 시장에서 지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채권 시장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금리 인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원래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도 내려가야 되는데, 따라서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뭔 말이냐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왜 하락하느냐?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요. 현금성 자산으로 치부가 되니까. 근데 안전자산이 지금 기피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자산으로 자산이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연준의 빅컷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위험자산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최근 10주간의 글로벌 유동성이 대략 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 이전 시점부터 이미 글로벌 유동성이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리 그 유동성을 움직이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미국만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주 동안 글로벌 유동성이 5%가 증가하면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심지어 그 첫 포문부터 2단계 금리 인하 빅컷을 해버렸어요. 그다음 앞으로도 지금 추가적인 빅컷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미 시장은 11월 FOMC에서도 똑같이 빅컷, 그러니까 추가 2단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이어서 11월에도 0.5%포인트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50%나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달 만에 금리가 1%포인트나 하락을 하는 거죠. 엄청난 속도의 금리 인하인데 그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도 이미 글로벌 유동성이 확 상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이 전 세계 유동성의 대장 역할을 하는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그렇게 빠르게 진행해버린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것도 대략 4년 정도에 가까운 3.7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확장과 수축 사이클을 거쳐요. 그래서 지금 2022년부터 1년 정도 유동성이 수축하는 사이클을 거쳤죠. 그 다음에 2023년 초 정도부터 다시 이렇게 확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통 초기에는 그 속도가 점진적이에요. 느리다가 중후반 이후부터 급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작년 초부터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상승 기조로 올라오다가 이제부터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할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시점에 딱 맞춰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사이클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11월에 추가 인하 예고가 되어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비트코인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메이저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혹자는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이 반감기가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유동성 확장 사이클에 맞춰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왜냐면 지금 유동성 확장 사이클도 거의 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도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이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동조 그 가격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유동성이 수축 사이클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2021년 11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2023년부터 상승 사이클로 전환을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을 찍은 게 2022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통화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구매력 저장 수단, 가치 저장 수단이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이거는 금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 가격도 통화에 대한 해지, 구매력 저장 수단이 금 시가총액의 95%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전체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금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 못하냐? 그거는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엊그제 또 중동에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도 아직 남아있고, 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적 불확실성도 남아있고,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거의 20배 가까이 큰, 그 다음에 황금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변동성이 적은 금으로 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입니다. 둘의 기본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 성질은 똑같아요. 하지만 한쪽은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한쪽은 아직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금값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유동성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 결국 그 돈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추후의 상승 가능성은 비트코인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경기 침체 가능성과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전망은 거의 동전 던지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경제학자들의 예상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연착륙 쪽에 더 무게가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골드만삭스도 그 의견치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뭐 평균 20에서 25% 정도로 경기 침체를 보고 있고, 그 외 다른 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착륙, 그러니까 침체가 없는 거죠. 네, 침체가 없는 쪽에 확률을 조금 더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전망이란 게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무조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시장이 내년 초까지 금리가 거의 3%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매 FOMC마다 금리 인하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금리 인하 속도는 사실 현재 물가 수준만 보면은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면 지금 근원 PC 물가가 2.6% 정도인데 연준이 물가 목표치로 삼는 게 2%거든요. 근데 근원 PC가 바로 그 연준이 그 물가 척도로 삼는 지표란 말이에요. 그럼 물가 목표는 2%인데 지금 2.6%예요.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떤 의중이 이 시장의 금리 인하 예측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중이 이 예상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연준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예측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은 경기 침체가 없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올 수는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전제를 그러니까 가능성에는 놓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은 가장 컸던 경기 침체 2008년 금융위기죠. 그 이후에 탄생한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경기 침체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경기 침체를 겪어봤는데 그게 언제냐면 2020년 팬데믹 당시죠. 근데 팬데믹은 사실 비금융적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제대로 된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기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힌트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2019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짧은 시간 안에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 사이클 전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고점을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조정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다가 그 조정의 하락 추세선을 깨고 상승 추세로 나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팬데믹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급락을 해서 거의 며칠, 한 1, 2주 만에 거의 50% 폭락을 합니다. 그렇게 폭락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전 세계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급격하게 풀면서 그 이후로 모든 자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했는데 비트코인은 특히나 빠르게 회복을 해서 그 팬데믹 저점에서부터 결국 2021년 고점을 찍을 때까지 18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그 당시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ETF의 힘을 받으면서 2024년 3월에 중간 고점, 1차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19년과 똑같이 6개월 정도 횡보를 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은 보통 연말이 강세인데 그 연말 강세로 들어가면은 10월, 11월, 12월에 강세장에 들어가면서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뚫고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도 또는 내년 연초 돼서 경기 침체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럼 경기 침체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가격이 지난 2019년 팬데믹 당시처럼 짧은 시간에 그때만큼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연준을 비롯한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면서 유동성을 풀 거예요. 그럼 또 그 유동성의 혜택을 제가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받는 자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유동성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또 그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가격이 회복하는 지난 3차 사이클, 바로 직전 사이클에서의 그 흐름을 거의 그대로 복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전고점 영역대, 그러니까 6만 9천 달러 후반에서 7만 달러 초반대죠. 이 영역대를 완전히 돌파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비트코인의 불장은 보통 이 전고점 영역대를 완전히 돌파한 이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단계보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진입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아직 경기 침체의 위험이 조금 남아있고,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시 비트코인은 특유의 황금성으로 인해서 그 어떤 자산보다도 빠르게 가격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너무 섣부르게 진입을 마무리했다가는 경기 침체가 만약에 연말에 터졌다, 그러면은 조금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서 조금 여유를 두시고, 가격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시고 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